지난해부터 주민복지기금이 중단되면서 일광읍 주민들과 아시아드 골프장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시아드 골프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끊었다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성미 급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등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이번 주 부산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지자체 최초로 동구청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가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이라는 정부 책임자의 공식화된 발표 등 정부가 정확한 조기 개항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일광읍 주민들과 아시아드 골프장 사이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단된 주민복지기금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아시아드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복지기금을 끄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며 보름 가까이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앞입니다. 일광읍 주민들이 돌아가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한창입니다. 어느덧 18일째 주민들은 사장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전기금도 끊는 것도 우리한테 통보 한번 주지도 않고 자기 막무가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시 출자 기관입니다. 건설 당시 주민 피해를 보전하는 지원금 명목으로 골프장 측은 주민복지기금을 일광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했습니다. 매년 1억 5천만 원씩 2002년부터 총 30억 원 가량입니다. 아시아드 측은 이미 다른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복지기금 지급액이 과도하고 집행 내역도 불투명하다며 2021년 이후 복지기금을 끊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는 입장입니다. 협약 당시 복지기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고 매년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받은 복지기금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만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을 무시하는 아시아드 골프장 사장을 해임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신의를 절버리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일광 주민에게 배부는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안을 해야 될 건데 어차피 대화의 주체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아시아드 CC 아닙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할 테니까. 주민들은 아시아드 측에서 자체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당초 2억 원이었던 복지기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발생한 차액 5천만 원 또한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7억 5천만 원이 사용돼야 하는데 사용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드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논의 중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관계자와 일광읍 주민들은 빠르면 다음 주 당사자들 사이 첫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3월 6일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겨울잠에 빠져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렸고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민들도 영농활동을 준비하느라 덩달아 분주해졌는데요. 혹독했던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봄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민 기자가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전합니다. 나뭇가지에 진분홍색 꽃들이 매달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핀다고 알려진 부산 배화학교 벚나무입니다. 다른 벚꽃보다 한 달여가량 먼저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해
봄의 정취를 전해줍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꿀벌은 꽃 사이를 오가며 분주합니다. 성큼 찾아온 계절의 변화, 시민들도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겨우 이제 뭐 몽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만개 피었네. 아주 보기 좋네요.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경칩인 6일, 부산 기장은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랐고 경남 의령도 18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구 역시 낮 기온이 18도를 넘겼고 목포가 14도, 정읍이 16도를 기록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부지방의 벚꽃은 3월 26일에서 31일 사이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6일, 부산이 27일, 창원이 28일, 목포가 29일로 예상되며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4월 첫째 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발생한 5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산불로 타버린 면적은 모두 1,500여 헥타르. 많게는 한 해 500헥타르가 넘는 산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1,500헥타르 가까운 산지가 불에 타더니 2019년과 2020년에는 3,000헥타르 안팎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6배 이르는 겁니다. 같은 시기 발생한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00여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이 산불 건수보다 30% 가까이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원인 중에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또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61%에 이릅니다. 담뱃불과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도 10%에 이르는데요. 산불 대부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별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화 정도를 높인다든지 살수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입산 통제와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이 실시한 산불 방지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 중 39.7%가 현행보다 10% 이상 입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76.3%가 현행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그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화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등산객의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CCTV 설치와 등산 문화 개선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건조한 날씨와 산불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 지자체의 산불 대응은 기후변화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 정보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최근 산업 전반은 물론 농업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지자체 최초로 동구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가구당 가구수 분석입니다. 3인 이상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지난 2015년 이후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년까지 연도별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허가 건수는 물론 용도까지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동구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전까지 전체 인구, 가구별, 남녀 비율 등 각각의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통행량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거주인구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의 카테고리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한 시기에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가구와 환경, 주차 등 36개 주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인데 동구는 50개 주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구축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향후 구정정책 수립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핀셋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정책을 또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은 디지털 기반 행정이 조기 정착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구는 현재 일반에게 비공개인 빅데이터 자료를 시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향후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 등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정부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6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이라는 정부 책임자의 공식화된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교통위 위원 전원은 24시간 안전한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규모 기본계획 반영과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 방문 전 조기 개항 로드맵 제시, 통합 LCC 본사 부산 설치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낭독하며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산시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부산 관광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등 부산 관광산업을 지켜온 각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120여 명이 주요 관광지와 엑스포 실사 예정지, 교통관문지를 대상으로 관광 환경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광 환경 점검이 시작되는 6일에는 점검단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광 재개 기념과 엑스포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도구가 오는 4월까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응원 릴레이를 추진합니다. 영도구는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가 이뤄지는 4월까지 세계박람회 응원 릴레이를 진행하고 유치 기원 행사를 열어 구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에는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구청 직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요한 관문인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 일정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매력을 한눈에 선보이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산 시민의 관심이겠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큰 선물이 될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저희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